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합니다. 비가 아직도 남부 쪽에는 200mm 이상, 중부 지방에는 150mm 이상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나왔습니다. 25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렇게 비가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곧 지금 제주도 아래 일본 저 남쪽으로 그 태풍이 지금 발생돼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이 또 있을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비는 내일까지 비가 150에서 200mm가 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 비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IT 부분,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남쪽으로 해서 광 케이블을 제주도 있는 데로 해서 제주도 아래에서 중국에서 대만 쪽으로 해서 그 광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죠. 제가 95년도에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인터넷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에 짓는 아파트는 허가 나올 때 조건부를 인터넷망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화선 같은 거 케이블 같은 거 왜 아파트에 넣었잖아요. 텔레비, TV 같은 거는 건데 거기에 인터넷선도 넣어라. 허가 나갈 때. 뭐 전에 지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지으면 그걸 넣어라. 그 이유는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젊은이 사람들이 이거 뭐고 다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 그게 깔지 않으면 공중으로 다 끌고 다니고 유리창문으로 들어가고 벽을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케이블을 안에 그 공사할 적에 넣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인터넷 그 선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인천의 서구였다. 이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96년도죠. 그리고 그 인터넷 별도의 인터넷 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가끔 전원기도 나갔어요. 그래서 UPS도 설치를 해서 또 발전기가 돼 가지고 전기가 나가면 발전이 돼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 인터넷으로 결제한다든가 인터넷으로다가 민원을 처리하는 거 인감증명을 띈다든가 또는 뭐 도시계획 확인을 띈다든가 토지 대장을 띈다든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을 다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뽑아서 드리게끔. 그 당시 전국에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거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지금 심지어는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도 그 인터넷 사용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현재 주적인데 앞으로 인터넷이 또 얼마만큼 발전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터넷망이 깔려 있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그 전파가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바다 위에라든가 또는 사막 같은데, 그런데 뭐 인터넷 맥에 깔렸지도 않고 인터넷 볼 수 없는데,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었죠. 뭐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인터넷을 어, 지금 그 아주 높은데, 얕은데, 이렇게 그래서 저궤도, 얕은데 저궤도라고 그러면 이 지상 100m에서 2000km, 2000km 이내를 저궤도라고 그러는데, 그 저궤도에 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위성을. 그래서 위성에서 이제 그 인터넷 전파를 중계하는 거죠. 지상에서 저궤도의 위성으로 인터넷 보내서 인터넷을 거기서 다시 지상에서 받는, 그래서 인터넷이 통화되는 그런 것을 만든다. 그런 걸 한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지금 그 지리 위치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보는 거. 요즘엔 뭐 하도 우리나라도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디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위성에서 받아서 위치를 추적합니다. GPS로다가요. 지금 측량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측량할 때 산 같은 데 나무 많잖아요. 그럴 적에, 측량할 적에 측량 기점을 찍을 때도 인터넷으로다가 보내서 그 위치를 찍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확실하다는, 한 3, 40cm, 30cm 정도 차이. 그만큼 지금 이제 UPS가 발달되어 있죠. 제가 아는 어느 그 회사, 코인 어느 회사는요, 이 걸으면 2시간을 걸는데 걸으면 돈을 주는 그런 코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노텍이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걸읍니다. 걸으게 되면 지금 현재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자기가 가입이 되고 뭐 그러면 걸어가면 GPS로 위치 추적해서 가는 데가 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딱 서면 딱 씁니다. 섭됩니다. 또 걸으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지금 현재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만큼 이 세계는 아주 엄청나게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저궤도 위성을 우리나라도 쏘아 올려서 상업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데는 13,000개, 13,000개의 궤도 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13,000개를. 대단하지 않아요? 스페이스 X 그 회사는 앞으로 1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상 위에는 100km에서 2,000km 이내 저궤도에는 아마 위성이 전부 다 세계에서 올리는 것 때문에 깔려가지고 앞으로 또 위성의 어떤 공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앞으로 인터넷은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바다 위에 또는 사막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물론 배터리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노트북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막이나 바다 위에서는 이렇게 인터넷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세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스타링크 이게 전파 안테나,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한때 인터넷이 끊겼던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도 이때쯤입니다. 위성통신은 우주 공간의 통신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음성 데이터 등의 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위성통신은 우리가 흔히 지상기지국 설치를 통해 이용하는 이동통신과 비교해 커버리지가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넓어진다. 또 위성이 우주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커버리지가 넓고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위성통신은 이동통신 대비 전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약간 늦죠. 지상에서 저궤도 위성으로 보내는 거고 위성을 통해서 다시 지상으로 오는 약간의 시간. 지금의 인터넷은 선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그렇게 별로 걸리지 않는데 그거는 약간 시간 차이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만회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전송 지연 속도가 수십 ms 이하인 이동통신과 달리 위성통신은 수십에서 수백 ms가 이르기 때문이다. 뭐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위성통신은 고도에 따라 정지 궤도, 그러니까 위성이 그 저궤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상 100에서 2000km의 정지 위성 궤도가 있고 비정지 돌아다니는 저기 비정지 궤도 이렇게 위성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지 궤도는 36,000km 거리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에 따라 공전을 해 항상 같은 상공에 떠 있는 효과를 보인다.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그거의 영향에 따라서 정지 위성으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달리 비정지 궤도는 하루에 지구 주위를 13에서 14회씩 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위성을 필요로 한다. 비정지 궤도는 고도에 따라 다시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는 이중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상공 100km에서 2000km 위치해 있는 게 저궤도, 2000km에서 35,000km까지가 되는 것이 중궤도, 그 다음에 35,000km 이상으로 되는 것이 고궤도. 그래서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위성의 그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파 왕복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이 수십 ms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중궤도, 고궤도보다 커버리지는 좁아진다. 물론 지상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과 비교하면 글로벌 단위 커버리지를 갖춘 셈이고 지연 시간도 얼추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궤도, 중궤도, 그다음에
그 고궤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궤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 지금 현재 그 저궤도 위성 그 커버하는 그 지역이 적을 수밖에 없죠. 중궤도는 좀 더 넓고 고궤도는 좀 더 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동통신과는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지 궤도도 위성과 달리 여러 개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지구 전체를 서비스권으로 하려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 또한 위성의 수명도 정지 궤도 위성에 비해 짧기 때문에 위성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성을 발사해 수명이 다한 위성과 교체해줘야 한다. 이런 위성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을 올렸을 적에 그것이 이제 지구 전체를 커버하려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명이 다 되면 그 딴 거로 또 교체해야 되니까 이건 없애고 그렇게 뭐 이게 수명이 무한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돈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021년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한 스페이스X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3,363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대단하네요. 3,363개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는 2027년까지 1만 2천 기의 위성을 쏘아 보내겠다는 목표다. 27년까지 스페이스X는 위성을 1만 2천 개를 쏘아 올린대요. 그 돈이 얼마가? 또 다른 저궤도 위성통신 업체인 영국 원웹은 같은 기간 618기의 위성을 올려보냈고 아마존과 텔레셋도 올해 중 시험 위성 한두 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중국도 약 1만 3천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중국판 스타링크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중국이 크긴 큰 나라네. 크긴 큰 나라. 우리나라 정부도 위성통신에 그 저궤도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타당성 거기 검사에 대해서 거기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너무 뒤지면 안 되죠. 해야겠죠.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방송은 앞으로 저궤도 위성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나 사막 같은 데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요 얼마나 큰지 그 사막 거기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지나가도 이렇게 비행기를 내려다보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드문드문 사막 아카시아 나무가 드문드문 좀 나 있고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사막. 리야드에서 제때까지 그 홍엔데까지 가는데도 사막입니다. 1370km가 되는데 그 거리가 거의 다 사막입니다. 드문드문 그 베두인들이 양을 키우는 그 산골이라든가 또는 그 물도 없지만 개천 같은 그 이런 계곡이라도 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양을 키우는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색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세계가 인터넷의 그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늘 뭐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동시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동시에 알 수 있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단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앞으로 이 어린이들 이런 시대에는 세계가 한 권역에 이렇게 지내서 뭐 초단위로 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IT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많이 올린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그 바다 위에서든지 사막에서 뭐 저 아프리카 같은 그 밀림 속에 이런 데서도 위성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심차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시고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앙TV의 권중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